61페이지 들어갑시다. 자, 내가 일단 여기서 자, 잠깐만. 이번에는 똑같이 2017년도 수능이야. 우리 아까 지문도 어때? 2017년도 수능이고 이 지문도 2017년도 수능이지. 근데 정답률을 잠깐만 볼래? 네 문제의 정답률? 어때? 1번 문제는 조금 쉬운데 나머지 문제들이 조금 어렵고 2번 문제 봐봐. 정답률이 어때? 25%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2017년도 수능이고 난이도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얘가 좀 길긴 한데 앞에 지문과 차이가 없어. 근데 차이점은 뭐냐? 하나는 전형적인 인문 지문이고 하나는 전형적인 경제 지문. 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지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자, 이제부터 잘 들어. 물론 2번 문제를 맞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2문단하고 5문단 미리 하나만 얘기해볼게. 자, 단락에 기록 쳐봐. 1, 2, 3, 4, 5, 6. 자, 2문단하고 5문단을 힌트 하나만. 중심 문장을 아까 너희들 그 중심 부지식, 주변 부지식 이런 것처럼 2문단하고 5문단을 중심 문장을 2개를 하고 있어.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 내가 미리 하나 던져줄게. 2문단하고 5문단을 중심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예측 독해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 보자. 문단 앞을 먼저 읽고 앞에 무슨 내용이 있겠다. 예측합니다. 좋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시간을 줄 테니까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자, 문제 풀고 나면 답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꼭 찾아. 힌트를.
붙이고 1, 2, 3, 4, 5, 6. 자, 이걸 먼저 봐야 돼. 얘들아. 우선 3문단. 얘 중심 문장은 아니야. 자, 읽어볼게. 그래도. 자, 잘 봐.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공과 보험료를 산정한다라고 나와있지. 그럼 얘들아 봐라. 지금 3문단 첫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적어도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위와 같은 원리로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다라고 나와있잖아. 제발.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어떻게 공정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나오겠지. 물론 완벽하게 공정한 건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때? 최대한 이렇게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그 앞에는 공정하게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원리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케이? 우리 이제 다음 수업부터 이제 상담 들어갈 거야. 얘들아 개별적으로. 내가 되게 많이 수업만 하고 고3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이제 좀 아이 컨택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지. 생각 많이 채워줘야 돼 1년 동안. 그래야 여러분 대학 가. 자, 그 다음에 4문단 첫 번째 문장. 얘는 중심 문제 아니야. 밑줄 거.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재단이다 라고 했지. 자, 제도이다. 그럼 얘들아 앞에는 고지 의무가 뭐에 대한 수단인지. 그쵸?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자, 이제 1문단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문단. 자, 1문단. 자, 1문단. 자, 이 글의 어때? 제재가 보험인 건 알겠지. 자, 이 글의 제재가 보험. 자, 그런데 1문단을 바탕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 줄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 이처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얘들아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야. 그런데 어떤 조건인지 지금 밑줄 친 문장에 나왔지. 사고가 발생하면 받는 거고 사고가 발생 안 하면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1분단은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1분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분단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 자, 우리 SQ3할 1단계 2단계가 뭐야? 문단합 읽고 예측하고 서론 읽고 예측하고. 근데 오늘은 서론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 그럼 이제 문단합 읽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내가 너희들 2문단 중심 문장 2개 찾으라고 얘기를 했지. 자, 중심 문장 찾는 1번 원칙이 뭐야?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중심 문장. 2번 공식이 뭐니?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있을 때 일반적 진술이 중심 문장. 이 두 개만 가지면 무조건 중심 문장을 다 찾을 수 있어. 2문단. 너희들이 찾은 거하고 내가 찾은 거하고 비교해봐. 분명히 3문단 첫째 줄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하는지 그 원리가 나온다 그랬지. 그 원리를 담은 문장이 2문장이야. 했니?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접속어가 있어. 따라서 공교롭게도. 자, 밑줄 다섯째 줄.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어때? 일치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문단은 자, 공정한 보험에 자, 보험료와 보험금의 산정 원리가 나와 있어. 자, 얘들아, 보험료는 내가 회사에 내는 거고,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받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 이상적이냐면, 우리 봐봐. 지금 밑줄 친구에서
보험료 총액과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럼 얘들아 보험회사 망하지. 그렇잖아. 보험회사에 어때? 이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어때?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얘들아 보험료 총액하고 보험금 총액하고 뭐가 더 많아요? 원래는 보험료 총액이 더 많겠지. 이해가니?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를 보면 공정한 보험 내 보험료와 보험금의 사정관리 이게 여러분 주제고 자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너희들은 안 적어도 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자 구성원 각자의 보험료하고 자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하고 자 보험금 총액이 같아요. 맞지? 자 또 하나 맨 마지막 문장 붙여가야지.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보험료율과 자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봐. 택시 운전사하고 선생님하고 여기 봐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사고 보험을 들 때 누가 똑같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덜 낼까? 선생님이 덜 내겠지. 왜?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자동차 사고는 선생님보다는 택시 운전사가 더 많이 발생할 테니까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그래서 어때? 보험료율이 어때? 커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들아 이거 봐봐. 선생님하고 택시 운전사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내. 그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은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선생님이 더 많이 받겠지. 그걸 이해갔지?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25%짜리 정답을 맞히는 문제야. 이걸 지금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이번 문제를 애들이 25%밖에 못 맞췄다니까. 제발 중요한 건 중심 문장을 찾아. 내가 저번에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 중심 문장이 없는 문단도 있어. 그럼 그런 문단 같은 경우도 이제 쌤하고 이제 수업을 해야지. 일단 차근차근 찾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찾아야 돼. 자 이제 3분단 봅시다. 이제 3분단. 보험이 뭔지는 알지? 얘들아.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응급출동 구인. 너희들은 참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옛날 것도 저 프로그램 되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받고 내지는 어떤 학대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는 119 그런 프로그램이야. 구해라가 거기 보면 뭐 인간 노예 아저씨들도 되게 많이 나와. 근데 깜짝 놀라. 이게 마이크랑 TV를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프로가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한테 맞아. 엄마 아버지는 없어. 둘이 사는데 근데 어떻게 맞냐면 아이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뭐 5학년밖에 안 돼. 그럼 4, 5학년 등치도 작은 엄마가 막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일반적으로 맞아. 엄마를 이불로 뒤집어서 놓고 딱 때리고 의자로. 그래서 이제 그 주위 사람이 119에 전화를 한 거야. 살려달라.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화가 난 거지. 뭐가 나냐? 우리 아빠가 길을 딱 보고 있었어. 뭐였냐면 아빠가 죽었어. 근데 이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빠는 왜 없어? 어렸을 때부터 느꼈으니까 엄마가 참 아빠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아빠는 외국에 돈 벌러 가셨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탁탁 돼서 아이가 아빠가 죽은 걸 안 거지. 그래서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마를 그렇게 때. 심각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그게 한 10몇 년 전 얘기거든. 그때 이제 우리 애들도 되게 적었길래 내가 와이프한테 웃으면서 여보 저건 현명하지 못해. 여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여보 같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 왜냐면 계획을 세워놓은 것처럼
내가 여가 앞으로 보험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렇게 되면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 기분이 얼마나 그런지 아니? 그치? 그때 내가 말했던 건 뭐니? 여보, 오래 살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을 딱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쭉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쌤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조인한테 강의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 그래서 원광대병원에 원광대 3본병원 있거든. 거기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했어. 의사가 그래서 한 번만 더 쓰러지면 큰일 난다. 근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집에서 뭐래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보험을 들었대. 보험을 들었대. 그래서 장난으로 여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주말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이 그렇더라. 그래서 나도 와이프 앞으로 보험을 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랄걸. 선생님 그 보험료가 어지간한 대기업 연봉만큼 보험을 들었어. 서로 그래가지고 쌀거 가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누군가 죽으면 한 사람은 부자야.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우리 와이프도 오래 살아야 돼. 자, 보험이 여러분 그런 거야. 근데 보험은 건강할 때 들어주는 게 좋아. 또 젊을 때 들어주면 되게 좋아. 보험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보험은 안 좋아. 내가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보험 들 때 우리나라 보험은 교통사고로 죽잖아? 그러면 알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 근데 우리나라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났지? 자동차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병원으로 실려가다 죽으면 그거는 자동차 사고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해가 고등학교에서. 근데 외국생은 ING 생명, 지금 이제 신한생명인데 그때는 우리는 외국 보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보험 말고 외국계 보험이 좋아. 보험 전문가로서 얘기해주고. 나 보험하는 사람 아니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이제 3문단 들어갈게요. 자 우리 아까 4문단 첫째 줄에서 뭐라 그랬어? 고지 의무가 도대체 어떤 수단인지가 3문단에 나와야 되겠지. 자 3문단 나머지 얘기 쭉 나와. 그러면서 자 끝에서 셋째 줄서부터 쭉 제가 이게 왜 중심문장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밑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수단 중심문장이지. 근데 마지막 문장 봐봐. 접속어가 뭐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가 뭔지 앞문장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자 잠깐만 3문단에서는 자 보험과 관련되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오지. 이게 정말로 이 보험이 특이한 게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정보는 파는 사람이 많이 아니 사는 사람이 많이 아니 물건에 대한 정보는 파는 사람이 많이 알잖아. 이 수박이 언제 들어온 건지 중고차 이거 언제 산 건지 분명히 사는 사람이 알잖아. 근데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알지. 이게 가야 되더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치아보험을 들 거야. 치아보험을 드는데 내가 여기 앞니가 하나가 없어. 앞니가 하나 없는데 치아보험을 들고 싶어. 그러면 치아보험을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여기다 옥수수 하나 딱 끼고 옥수수 끼고 가는 거야. 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딱 보험을 들어주면 보험에서는 속은 거 아니겠냐. 그래서 몇 달 있다고 하면 옥수수 딱 떼고 그거 수술 받는다 그러고 보험이 받으면 손해 아니겠냐.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지.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한마디로 얘들아 얘는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거야? 보험 회사를 보호하는 거야? 보험 회사를 보호하는 거지. 이게 내가 보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중심문장 같다고 이해를 해야 돼. 해결 수단이 뭐야? 뭐의 의무? 고지 의무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3문단하고 4문단이 지금 하나의 세트야.
보자. 고지 의무가 뭐지? 자, 눈으로 읽어볼게. 그 다음 문장. 보험계약은 보험계입자의 청약과 밑줄 긋지 마. 상관된다.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체결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무슨 의무가 되는 거야? 이게 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 아니야. 그 다음 문장 볼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력이 보험료를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그럼 앞문장에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또 구체적 진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두 번째 문장. 왜? 고지 의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지. 근데 고지 의무를 알려면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지.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뭔지 세 번째 문장에서 구체적 진술을 해주고. 그럼 당연히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 자, 근데 이제 새로운 얘기 나와. 밑줄 이거.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서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이에 보험을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 얘들아. 이거 봐. 요거지. 그러면 사기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내는 보험료도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 새끼들 때문에. 이해가요? 자, 그래서 4분단은 고지 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고지 의무의 의까지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런데 이제부터 5문단이야. 자, 내가 5문단 중심 문장을 둘로 찾으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두 번으로 나누라고 얘기했는데 5문단이 되게 길잖아. 그런데 5문단이 되게 길고 두 개의 내용인데 하나의 문단으로 삼은 이유가 다 계약 해지권에 대한 얘기야. 계약 해지권. 맞지? 자, 밑줄. 자, 첫째 줄.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한 해지권을 부여하지. 그리고 계약 해지권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나왔지. 이 지문은 법과 경제가 합쳐진 지문이야. 이제 부탁인데 법지문에서 여기 봐. 어떤 법조항이 나오면 처음부터 그 법조항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는 그냥 계약 해지권이구나. 뭐 계약 해지권인데 어떤지는 한번 읽어. 읽으면서 다 이해하면 좋아. 대신 오른쪽 둘째 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계약 해지권에 대한.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어때? 계약 해지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5문단의 정보 두 가지야. 첫 번째, 고지 의무를 위반을 하면 자, 보험사는 계약 해지권을 받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을 남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 자, 두 번째 중심 문제야. 밑줄.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어디까지인지 쭉 읽었어. 이제 이건 니들이 해야 돼. 그랬더니 5문단 끝까지가 어때? 계약 해지권이 제약되는 경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요 계약 해지권 나오고 플러스 자, 계약 해지권의 제한. 자, 1차적으로 너희들이 수능장에 들어가면 얘도 수능이니까 일단 5문단은 계약 해지권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되는데 얘들아 어차피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봐야 되잖아. 근데 5문단 전체를 계약 해지권으로 두고 답지를 보는 거하고 얘가 5문단을 계약 해지권을 바탕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 거하고 분명히 어때? 시간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눠주면. 왜? 보는 범위가 줄어들 거 아니겠냐. 생각 이해가? 그래서 제가 못하겠는데 5문단 정도의 제재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년 3, 4월에 이런 작업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돼야 돼. 아니 지금도 좀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얘들아 오문단 보고 내가 줄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나눴잖아. 근데 나눌 수 있잖아. 나눴지. 그렇다고 너희들 수동장 가는데 내가 옆에 가서 야야야야 승필아 이거 빨리 들어온다 이럴 수가 없어. 자꾸 너희들이 지문을 좋게 할 때 여기 봐 일반적 진술 찾고 구체적 진술 여기까지는 구체적 진술인데 그럼 새로운 일반적 진술 나오네? 계속 오케이?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중심 문장 찾는 두 가지 원칙. 중요하지 않은 건 버려. 내가 예측했던 내용 두 번째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나와서 일반적 진술이 중요해. 이것만 알면 돼. 자 마지막으로 6문단 밑줄.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근데 얘들아 이건 이미 여기 나왔던 얘기 아닐까? 6문단은 새로운 내용 없어. 자 6문단은 고지 의무의 의 한 번 더 나온 거야. 됐죠? 아쉽게도 이 지문은 구조화가 안 돼. 대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는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 원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고지 의무. 특히 용문단은 계약 해지권을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한 거야. 자 됐죠? 자 그러면 문제 네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1문단 1번 문제. 자 1치 어디 봐야 될지 몰라. 자 2번 답지 몇 문단? 2문단. 자 3번 문제 봐. 고지 의무지. 잠깐만 얘들아 근데 눈치 빠른 사람 알까요? 고지 의무면 3문단서부터 6문단까지가 다 고지 의무야. 짜증나. 근데 4번 문제 보기 읽어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 어떤 단어? 계약, 해지권이 들어오지. 그럼 얘가 일단 몇 문단이야? 5문단이지. 그럼 얘는 6문단 의미 없으니까 3에서 4 정도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때? 가져줘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할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지. 1번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가입자가 승낙을 해야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물론 얘는 5문단을 봐야 되겠지. 하지만 5문단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잠깐만 얘들아. 오늘은 수능 전주라 고3 수업을 9시부터 안 하고 이제 너희들도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수능 벌써 이게 2주 전부터는 수능대로 루틴을 맞춰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수능 전에 2주 전에 화작하고 업내를 하나씩 나눠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시간에 화작하고 업내 풀고 그리고 어때? 8시 40분서부터 909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이 9시인데 국어는 몇 시서부터? 9시 8시 40분서부터 오잖아 시험을. 그치? 그리고 와서 모의고사 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오늘은 아침 9시에 수업을 안 하면 8시서부터 애들을 오게 해가지고 애들 8시서부터 어때? 모의고사 화작 업내 푸는 거 이렇게 보고 수업을 8시 40분서부터 그래서 평소보다 수업을 1시간 좀 일찍 했어. 그래가지고 되게 졸려 지금. 자 힘드네. 자 너희들 이제 금방이야. 자 2번 봐봐. 자 1번 같이 다시 1번 같이는 얘들아 딱 보면 분명히 계약 해지권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1번 답지는 딱 봐도 아니지 않냐? 그걸 이해 갔어? 자 2번 답지가 틀렸지.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둘이 서로 같아야지.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1문단의 내용과 아웃이지. 왜? 사고가 발생해야 받는 거 아니겠냐. 자 4번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거짓을 거절할 수 있어. 자, 지문에 똑같이는 안 나와. 하지만 자, 밑줄 거. 자, 얘들아, 잠깐만. 4번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면 분명히 4문단인 건 알겠지? 자, 4문단. 셋째 줄 밑줄 거.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자, 숫자 1 적어. 자, 얘들아. 승낙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보험 가입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 설명을 했던 거 지금 4문단에 밑줄 게 1번 답지 4번 답지랑 연결되는 거 알겠니? 우리 추론일치 우리 이렇게 일치 중에서 어려운 거. 자,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 뜨겁거리죠. 4번 답지는 4문단에 밑줄 친 내용을 구체화시킨 거. 구체화. 왜? 승낙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거절할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어때? 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가르쳐주자면 거절한다면 틀리지. 거절할 수 있는 거야. 뭐뭐할 수 있다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맞아. 알겠죠? 그럼 나중에 문제 푸는 팁으로 얘기해줄게. 자,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자, 얘는 몇 문단에서 답이 나왔냐면 자, 4문단에서 답이 나왔네. 자, 2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거야. 자, 사고 발생이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보자. 얘들아. 어려워 2번. 정답 25야. A의 사고 발생 확률이 얼마? 0.1. B는 0.2. 그럼 얘들아, 누가 사고를 더 많이 내? B가 사고 날 확률이 높은 거지. 자, 집중. 그러면 보험료율이 얘가 높으니까 여기 봐.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료율은 어때?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돼? 똑같은 보험금을 받아야 돼.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돼? B가 더 많이 내야지. 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하나만 더. A하고 B하고 똑같은 보험료를 내. 그러면 누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 A가 더 많이 받겠지. 자,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에서 자, 2번 문제에서 3번 답지는 일단 나오시지.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답지도 아웃 아니니? A하고 B가 보험금이 서로 같아. 그럼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돼? B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지. 곧 이해 갔어요? 자,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답지 중에서 4번 답지는 여기 봐. 요거 가지고 나온 거야. 요거. 그 다음에 아니지. 3번 답지 미안해. 3? 잠깐만. 헷갈려. 그치. 3, 4번 답지 아웃. 자, 그부터 1번 답지 볼게. A에서 보험료를 2배를 늘렸지. 자, 그러면 여기 봐. 보험료를 2배로 늘렸어. 집중.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같아야 되지. 그러면 1번 답지 틀렸지. 보험료를 2배로 늘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2배가 늘어야지. 1번 아웃. 그래서 중심문제학을 찾는 거야. 2번 답지가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삐죽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그럼 얘들아 보험료는 변하지 않았지. 그러면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도 변하지 않아야지. 2번 아웃이지. 어때? 이거 가지고 다 나온 거야. 이게 정답률이 25%인데 실제로 이거는 1, 2, 4번이 오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제대로 못 찾는 거야. 오답률이 들어가야 돼. 5번 봐봐. A와 B에서 밑줄거 보험료가 서로 같지? 그러면 A와 B에서의 당연히
보험 금액에 대한 기대값도 어때? 서로 같겠지. 왜? 뭐가 같으니까? 보험료가 같으니까. 보험 금액에 대한 기대값도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 다섯째 줄 중심 문장 밑줄 거 있지.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 학자가 여기에다 숫자 2 적어놓고 2번 문제에다가 어때? 5번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어때? 이 문단이 나오고. 이 문제가 그의 수능에서 오답률 1위. 얘들아, 중심 문장 찾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지? 자, 3번 문제가 좀 어려워. 3번 문제. 이게 3, 4문단에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근거가 딴 데 나와. 자, 윗글의 고지 의미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물론 나머지 선지들은 어떤 3, 4문단에 다 나오거든? 자, 그런데 이건 여기에 나와. 보세요. 5문단. 요거 찾을 수 있어요. 자, 5문단. 왼쪽 맨 마지막 줄, 62쪽 맨 마지막 줄이 줄거. 요걸 찾았어야 돼. 난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줄거.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했어? 자, 숫자 3 적어.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이 왜 1번이 될 줄 알겠니? 됐죠? 자, 얘 정답은 60%대. 얘도 만만한 문제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답이 지금 1번인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1, 2, 3, 4번 문제 중에 1번하고 4번은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2번하고 3번은 가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 부탁하고 싶은 건 가장이라는 단서가 붙은 문제는 잠깐만 답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 근데 가장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은 문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가장이라는 붙은 문제가 거의 없어. 왜? 과학은 딱 몇 개 하잖아. 근데 어때? 인문 지문이나 이런 지문들은 어때?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가장이라는 단서가 45문제 중에 7, 8문제밖에 없어. 나머지 문제들은 시간이 위해서라도 답이 다 확실하면 그냥 넘어가면 훨씬 편해. 나중에 오늘 우리 정확하게 2월서부터 우리 얘기했지 1월서부터 수업이 4시간 반으로 들어. 왜냐면 화작하고 엄매 수업이 이제 갈라지니까 이제 화작하고 엄매 수업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강료 안 받아. 1시간 반은 모의고사를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월 모평 대비로 모의고사를 볼 거야. 그러니까 쌤하고 이제 방학 때는 6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방학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4월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없어져. 그리고 언제 모의고사가 부활하냐면 5월에. 왜? 뭐 대비해서? 6월 모평 대비해서. 그 다음에 6월 모평 보고 나서 7월에는 또 모의고사를 안 봐. 그럼 이제 8월에 또 봐. 뭐 대비해서? 9월 대비해서. 그리고 9월 평가 끝나면 바로 수시 왔었어. 바로. 니들. 그러다 수시 왔었으면 이제 그때서부터 매주 모의고사를 봐. 알겠지? 그거 진짜 도움 많이 돼. 왜? 혼자 모의고사 푸는 거하고 오케이?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분 내가 모의고사를 너희 다른 학원하고 겹치기 때문에 내가 모의고사를 주말에 2번 보고 그러니까 선택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월요일날에도 2번 보고 목요일에도 한 번 보고 그래서 총 5번 중에 한 번은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볼 수가 있어.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얘들아 한 3, 40명씩 모의고사 보고 애들이 중간에 나가 떨어져도 한 2, 30명씩 모의고사 봐. 그럼 어때? 당연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의고사를 계속 치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모의고사는 그래서 너희들 3학년 되면 모의고사 살 것도 없고 생이 알아서 주니까. 알겠지?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일단 3번 문제에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4번 문제 할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자, 얘는 무조건 5문단에 나와. 5문단. 그러면 자, 읽어볼게. 보기. 자, 보험사 A는 보험자 B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했어. B가 주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 그리고 어때? 해지권을 행使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어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계약 해지권의 내용이겠지. 이 내용.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밑줄 그라는 부분 밑줄 그어. 자, 오문단 마지막 문장 밑줄.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찾았지? 자, 숫자 4 적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봐. 내가 앞니를 속였어. 그래서 옥수수를 끼고 보험을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어금니가 빠진 거야. 어금니가 빠졌어.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준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고지 의무를 어겼다라는 사실을 알았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생긴 거 앞니인데 어금니가 빠진 거니까 지금 밑줄 친 거 봐봐. 인과관계가 없는 거지. 그럼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뭐라 그랬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 유출을 하면 보기를 봐봐. 보험금은 좋지. 근데 어때? 달라고 해 못해? 못하지. 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잖아. 계약 해지만 있고. 그럼 당연히 어때? 돌려준 보험금도 어때? 돌려받을 준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자, 그래서 지금 밑줄 칠 때다가 숫자 4 적어놓고 4번 문제에 답을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 야, 우리 지금 한 지문 나왔어. 나머지는 이제 과제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아주 극강 필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서 여기가 다음 질문은 난이도 볼래? 2020년 8월 학번이야. 8월이 아닌데? 작년 6월 학번이야. 봐봐. 만만치 않아. 우리가 지금 극상 질문을 제외하고 최근 수능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3 정도의 질문까지는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야. 지금 2학년인데. 근데 이 정도 것들이 할만하잖아. 우리 내신 끝나고 나면 이제는 요 뒤에 그 과제물을 너희들 하고 있었지. 옛날에 했지. 너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내신 끝나고 나면 이제 기출에 대해서 2가 들어갈 거야. 얘는 이거보다 어때? 난도가 조금 한 단계 좀 어려워지겠지. 장담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나면 독서는 고3 애들 중에서 진짜 어떤 애들보다도 난 잘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 제발 부탁인데 복습해. 그리고 제발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능 시험지 나눠주고 모의고사 볼 거 아니야. 수능 시험지 주고 비문학만 풀 거야. 내 지금 시간이